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명과학 시간의 정연은입니다. 이렇게 영상을 녹화하는 시간이 쌤은 항상 기대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늘 즐거운 상상을 한답니다. 여러분들도 생명과학 수업을 듣기 위해서 즐겁게 기대를 하면서 이 영상을 클릭했나요? 오늘은 벌써 4월 마지막 주입니다. 이야, 원래 계약을 했으면 중간고사를 준비하고 있을 시간인데, 지금 여러분들은 앉아서 쌤이랑 인터넷 강의를 하고 있네요. 만족스러울지 불만족스러울지는 개인마다 다를 것 같은데, 주어진 이 상황에서 다들 열심히 준비를 해서 미래를 위해서 노력하는 학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날씨도 정말 따뜻하고 하늘도 푸르고 미세먼지 하나 없는 이런 하늘이 이어지고 있는데 선생님도 너무 나가고 싶어요. 나가고 싶고 밖에서 놀고 싶고 한데 이놈의 코로나가 뭔지 정말 하루하루가 답답하다고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오늘 또 수업을 해볼 텐데 오늘은 드디어 3단원 넘어옵니다. 3단원 넘어와가지고 이제 신경계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여기는 쌤이 단언할 수 있습니다. 생명과학 중에서 암기해야 될 부분이 가장 많은 부분이에요. 그런데 유의미하게 외우면 쏙쏙쏙쏙 들어올 거란 말이야. 선생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유의미하게 수업을 진행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선생님의 말을 잘 듣고 잘 따라오길 바랍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 신경계 들어가기 전에 동기부여 영상을 준비했거든요. 2년 전에 2년 전에 만들었던 영상인데 한번 보고 가도록 합시다. 자, VCR 시작해 주세요. 사랑니를 뽑으러 치과에 가고 있습니다. 무섭다. 치과. 쌤의 치아 상태라고 합니다. 신경이 많이 죽어서 신경 치료를 해서 오늘은 사랑니를 뽑으러 오고 있습니다. 怖いね怖いね怖いね 원래 노래 아이콘 편곡 정연은 제목 사랑니 뺐다 사랑니 뺐다 8년 전 만나 이제는 너를 못 보게 됐다 아팠던 너의 기억 이제는 안녕 사실은 2개 더 남아있다 다음 주에 2개 더 뺀다 안녕 나의 사랑니 오늘도 영상을 잘 보았나요? 지금은 진통제를 먹어서 굉장히 이제 아픈 것이 없어졌습니다. 근데 쌤의 두 뼈가 없어졌다는 사실에 굉장히 씁쓸하네요. 근데 오늘도 어김없이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어떤 궁금한 점이었냐면 우리가 느끼는 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느끼는 이 통증은 어떻게 대뇌로 전달이 될까? 그리고 대뇌가 느끼는 이 통증을 표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성대로 전달이 될까요? 또 발치할 때 쓰였던 이 주사로 나왔던 마취제는 어떤 역할을 할까? 오늘도 굉장히 궁금한 것이 많네요. 자, 그렇다면 오늘의 학습 과제인 신경세포 그리고 흥분의 전도, 흥분의 전달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준비됐나요? 멈춘 거 아니지롱.
보고 왔습니까? 부끄럽네요. 28에 2년 전에 선생님의 모습인데, 그때는 애기도 없었고,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풋풋한, 20대의 선생님이었네요. 근데, 살도 이렇게 쪄버리고, 어쩔 수 없이 아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신경계에 대해서 공부를 하자고 했는데, 우리가 아픔을, 통증을 느끼는 것, 그리고 통증이 와가지고, 아프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 아프다 생각했던 것이 입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몸에 있는 감각신경, 연합신경, 그리고 운동신경 등이 우리 몸의 각 부위마다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뉴런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통증을 전달하고 흥분을 전달하는 것인지 한번 같이 공부해 봅시다. 자, 학습지 13페이지 펴보도록 합시다. 자, 뇌, 신경세포, 뉴런, 이게 다 무슨 말일까? 이게 바로 뇌죠, 뇌. 뇌가 바로 신경세포로 집합되어 있는 그런 중추신경계입니다. 적어볼까요? 신경세포의 집합. 신경세포의 집합이다. 신경세포가 모여가지고, 스위치 온, 스위치 오프. 이렇게, 논리적 사고를 통해서 판단을 하고, 그 판단을 통해서 명령을 하는 주체입니다. 바로 이 대뇌, 바로 뇌죠, 뇌. 뇌. 자, 그래서 뇌를 확대를 해보니까 바로 이런 처음 보는 이 세포들이 막 연결되어 있네요. 이 친구들이 바로 신경세포이다. 신경세포. 자, 이 신경세포가 얽혀있다. 있어. CPU처럼 모든 일을 처리한다. 모든 정보 처리한다라는 거. 얘들이 바로 신경세포라는 겁니다. 신경세포가 하는 일 크게 두 가지. 흥분을 전도하는 거. 흥분의 길. 철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뇌에서는 얽히고 설켜 있어서 얘들을 판단하는 것. 그 두 가지 큰 틀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제대로 학습과제에 들어가 봅시다. 뉴런, 신경세포를 영어로 뉴런이라고 합니다. 신경세포를 영어로 뉴런이라고 한다. 그래서 쌤이 감각 뉴런이라고 할 수도 있고 감각신경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 두 가지 모두 같은 뜻이라는 거 알아둡시다. 자, 신경세포, 뉴런의 구조는, 요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생겼는데, 안에는 당연히 핵이 있겠죠. 핵에는, 우리, 이 신경세포에 유전 정보가 들어가 있다. 우리 몸과 같은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겠죠. 자, 유전 정보, 핵이 포함되어 있는 이 부분을 바로 신경의 세포의 몸이라 하면 됩니다. 신경세포체. 신경세포체, 신경세포의 몸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신경세포의 몸에는 바로 이렇게 생긴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얘를 바로 가지돌기라 한다. 가지돌기. 자, 이 가지돌기는 신경세포체에 붙어가지고 막 뻗어져 나오고 있는데 딱 보기에도 얘들은 다른 신호를 받기 위해서 딱 뻗어져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이 친구의 역할은 자극을 받아들인다. 바로 안테나 역할인 겁니다. 안테나 역할을 한다. 자, 그리고 이 자극을 받아들인 게 이 끝으로 이렇게 쭉 이동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동하는 그 통로가 바로 축삭돌기라고 합니다. 축삭돌기. 가지돌기로 받아들인 그 자극을 우리 신경세포 끝으로 연결하는 그것을 바로 축삭돌기라고 하고 이 축삭돌기 끝부분을 축삭돌기 말단이라고 해요. 축삭돌기 말단. 자, 이 축삭돌기 말단에는 바로 뿅뿅뿅뿅 어떤 물질이 뿅뿅뿅뿅 나오게 됩니다. 이 물질을 통해서 자극을 다른 뉴런에게 전달한다. 이 자극을 받아들이는 이게 바로 안테나면 축삭돌기 말단에서 나오는 이런 물질들이 바로 전파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전파를 뿅뿅뿅뿅 내보내서 이 뒤에 있을 뒤에도 또 다른 신경세포체
가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뉴런이 있을 건데 이 뉴런에게 자극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또는 우리가 그림을 너무 잘 그리죠. 근육. 자, 이 전파를 근육에게 전달을 해서 근육이 수축할 수 있도록 이런 신호를 내뿜는 것이 바로 축삭돌기 말단입니다. 오케이? 이해했나? 이런 단계가 왜 필요하냐면 우리 몸은 정말 수많은 신경세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자, 이 뇌를 구성하고 있는 이 뇌는 바로 중추신경계라고 하죠. 중추신경계. 자, 이 달리기를 할 때 우리 시각 정보 빵 하고 출발 신호를 인지하고 난 뒤에 여기 중추신경계에서는 너 달려라고 신호를 전달을 합니다. 이런 근육으로 신호를 전달하는 것이죠. 이 신호가 전달되는 그 통로가 바로 이 신경세포인 것이다. 알겠나? 적읍시다. 중추신경계의 명령을 어디로? 바로 반응기로 전달한다. 이게 바로 뉴런의 역할이다. 또 다른 역할이 있는데, 앞정을 밟거나 우리가 달려야겠다라고 판단했을 때 우리가 발바닥에서 받은 그 감각을 발바닥에 뭐가 부딪혔다라고 느낄 수가 있죠. 그 느끼는 것도 바로 반대로 이 중추신경계를 신경을 타고 중추신경계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감각을 중추신경계로 전달한다. 이가 바로 신경세포 뉴런의 역할인 거예요. 명령을 반응기로 전달하거나 감각을 중추신경계로 느낌을 전달하는 것, 그게 바로 신경세포의 역할인 것이죠. 우리 몸에서 가장 긴 세포, 이 신경세포가 얼만큼 되게? 엄청 작을까? 신경세포는 굉장히 긴 게 있어요. 1m짜리도 있단 말이야. 한번 살펴볼까요? 자, 여기 좌골신경이 있네요. 좌골신경. 이 좌골신경은 이 척수에서 뻗어서 나와가지고 우리 발가락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신경이에요. 우리 엉덩이에서부터 다리 끝까지 한 1m 되죠. 1m 되는 이 연결이 바로 하나의 신경세포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만큼 긴 신경이 있어. 얘는 어떤 역할을 하겠니? 바로 뇌에서 전달된 게 뇌의 명령을 척수를 타고 내려와가지고 이 척수에서 그 명령이 신경세포를 타고 쭉 이동하는 겁니다. 이해했나? 그래서 신경세포의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신경세포의 종류로는 동그라미 칩시다. 자, 역할에 따라 어떤 역할이 있을까? 느낌을 우리 중추신경계로 전달하는 역할. 또 판단을 해가지고 명령을 하달하는 역할. 느낌과 그리고 움직임을 관장하는 역할이 있고, 이 방향성에 따라 동그라미 치시고, 우리 몸에 중추신경계가 있잖아. 중추신경계에서 끝에서 우리 말단부에서 중추신경계로 자극을 전달하는 친구가 있는 것이고, 또 중추신경계의 명령을 끝으로 전달하는 이런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이해했나요? 그러면 다시 정리해 봅시다. 우리가 움직이는 그리고 판단하는 이 큰 메커니즘은 바로 보거나 듣거나 느끼거나 보거나 듣거나 냄새를 맡거나 맛을 보거나 다들 느끼다라고 할 수 있겠죠. 느끼다. 느끼다. 느껴서 맛있다. 소리 좋다. 정말 아름답다 라고 판단을 하죠. 판단을 하고 난 뒤에 판단하다. 어떻게? 그 판단 결과로 우리 움직임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죠. 맛있으면 더 많이 먹을 수 있도록 우리 몸이 움직이는 것이고, 아름다우면 한번 만져보고 싶다. 이런 식으로 움직임이 생기는 것이죠. 판단하다, 그리고 움직이다. 이렇게 크게 우리 인생이 흐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느끼는 것을 도와주는 친구가 느낌을 판단하는 것으로 뇌로 전달해주는 친구가 바로 감각 뉴런이에요. 감각 뉴런.
오케이? 감각신경이라고 해야 된다. 그리고 이 감각신경이 판단하는 곳으로 이동하게 되겠죠? 그게 바로 연합뉴런이다. 연합뉴런. 그리고 이 연합뉴런이 감각뉴런을 느끼고 이 느낌을 판단하고 그 판단한 결과 움직임을 명령하겠죠. 이 연합뉴런의 명령을 감각기로 이동하는 것을 바로 운동뉴런이라고 해요. 됐나? 이게 바로 역할에 따라서 감각뉴런, 연합뉴런, 운동뉴런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방향성에 따라서도 한번 분류를 해 봅시다. 자, 감각뉴런, 연합뉴런, 운동뉴런 이것 중에서 중추신경계를 이루고 있는 친구는 바로 뭐니? 바로 이 친구죠. 이 친구가 바로 중심이다. 중심 적어주세요. 중심이고, 자, 이 감각뉴런은 뭐라고 하냐면 중심을 추구하는 뉴런이라고 해요. 그래서 구심성 뉴런이라고 한다. 해석을 해볼까? 추구한다. 어디를? 중심을 추구하는 성질을 가진 뉴런, 구심성 뉴런이라고 해요. 알겠다. 중심을 추구하는 뉴런, 구심성 뉴런. 얘는 수능에서 항상 이렇게 표현을 하기 때문에 꼭 알아줘야 될 표현입니다. 그리고 운동 뉴런 얘는 중심에서 점점 멀어지죠. 멀어진다. 한문으로 바로 뭐다? 원이다. 원. 어디서? 중심에서 멀어지는 성질을 가진 뉴런이 바로 원심성 뉴런이다. 멀다. 중심에서 멀어지는 뉴런, 바로 원심성 뉴런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면 역할에 따라 방향성에 따라 정리를 해둘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빈칸을 채워보면 얘는 바로 감각기관, 눈 대표적인 감각기관이죠. 시각이죠. 이 시각, 자, 눈이라는 이 감각기관에서 얻은 그 자극을 감각뉴런이 적읍시다. 감각뉴런, 감각신경. 그래서 얘는 구심성이라고 적어주면 될 것 같아요. 눈이라는 감각기관에서 받은 자극을 이 감각뉴런 또는 구심성 뉴런이 쭉 전달을 합니다. 바로 어디로? 뇌, 중추신경계로. 얘는 연합뉴런으로 구성되어 있겠죠. 알겠나? 다시 이 자극을 바로 수상돌기가 자극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자극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 수상돌기로 받아들인 이 자극을 이제 중추신경계로 전달을 하는데 이게 바로 감각뉴런이었다. 감각뉴런의 가장 큰 특징, 외적인 특징은 바로 얘입니다. 우리가 아까 뭐라고 배웠어? 신경세포체는 이 끄트머리에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신경세포체가 중간에 있네요. 얘가 바로 감각뉴런의 특징이다. 적어둡시다. 수능에서 이걸 물어봤습니다. 이런 그림을 뜩 띄워줘놓고 신경세포체가 중간에 있는 이 힌트만 주고 이것을 구심성 뉴런이라고 판단하게 만들었어요. 수능에 나왔으니까 꼭 알아둡시다. 그리고 뇌의 명령을 받아들여서 어디로? 바로 반응기관. 대표적으로 근육이 있겠죠. 우리 몸의 움직임을 관장하는 바로 그 근육으로 명령을 전달한다. 어떤 뉴런이? 운동 뉴런이. 얘는 바로 어떤 성질을 가졌다고? 멀어지는 성질. 어디서? 중심에서. 그래서 원심성 뉴런이라고 한다. 이렇게 외울 수 있겠나요? 그러면 정리를 해봅시다. 자, 감각신경을 정리를 해보면 얘는 일단 수상돌기가 발달했다. 왜 수상돌기가 발달했겠니? 자극을 많이 잘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수상돌기가 발달합니다. 그리고 신경세포체가
어디에 존재한다? 축삭돌기 중간에 위치한다. 그리고 이 친구의 역할은 중추신경계로 자극을 전달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다는 거. 연합신경은 감각을 종합하고 그래서 판단을 하며 그리고 반응기로 명령을 내린다. 뭐 운동신경은 뭐라고 할까? 원심성 뉴런이다. 이 정도까지 정리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장. 자, 이 마리집의 유무에 따라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마리집 뭘까? 마리집 동그라미 쳐주세요. 마리집 바로 여기에 있는 이 친구들이 바로 마리집이에요. 적혀있죠? 마리집. 이 마리집은 바로 휴발세포 아니고 휴반세포입니다. 휴반세포. 포가 돌돌돌돌돌 말려가지고 마리집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마리집은 적을게요. 여기 다시 마리집. 자, 이 마리집은 말이야 중요한 게 뭐냐면 절연체 역할을 해요. 절연체 역할을 한다. 그래서 여기서 전기적 신호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절연체 역할. 왜 절연체 역할을 하냐면 일단 적읍시다. 왜 나트륨 플러스 그리고 칼륨 플러스 통로를 가지지 않기 때문에 가지지 않음. 그래서 활동 전이를 생성하지 않는다. 일단 적어둡시다. 다음 시간에 제대로 배울 거예요. 얘들은 나트륨 통로, 칼륨 통로를 가지지 않기 때문에 활동 전이를 생성할 수 없습니다. 활동 전이란 여기서 자극을 뿅 주어졌을 때 자극이 촉 이렇게 이동할 때 쓰이는 전기적 신호를 활동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슈반세포 바로 마리집에서는 활동전이가 생성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얘가 활동전이 영차 조금씩 영차 할 때 얘들은 바로 굉장히 똑똑하게 빠르게 뛰어가요. 점프 이렇게 빠르게 이동하게 됩니다. 얘를 바로 도약 전도라고 해요. 얘들은 단계적으로 다다다다다다다다다 활동전이를 이어서 도미노처럼 이어가게 돼야 되는데 얘들은 여기 중간중간 마리집 제외하고 이 랑비의 결자리라고 하는 축삭돌기가 노출된 이 부분을 통해서만 전도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활동전이가 이 부분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도약전도가 일어나서 굉장히 속도가 빠릅니다. 얘는 바로 속도가 빠르다. 얘는 그에 비해서 느리다. 이 도약전도가 일어나는 마리집 사이사이 축삭돌기 말단에 노출된 부분을 바로 랑비의 결자리라고 하는 거야. 이해했나요? 굉장히 처음 듣는 개념들, 처음 듣는 단어들이 많이 나와서 이게 뭐야? 라고 하겠는데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얘를 외우려고 엄청 노력하기보다는 한 번 봤다가 두 번 봤다가 세 번 봤다가 네 번 봤다가 다섯 번 봤다가 짧게 자주 보는 게 훨씬 더 이득입니다. 알겠나? 자, 그러면 밑에 신경세포의 구조와 종류 정리하기에는 셀프로 하길 바랄게요. 내일까지 숙제. 여러분들이 정리하는 게 바로 이회독이에요. 별거 아닌 거, 별거 아니라 생각하지만 여러분들이 정리하면서 지식의 구조를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학습과제. 이 게임으로 알아보기 이거 참 재밌는데 아까워요. 이거 하지 못해서 아깝고. 자, 신경세포의 특성 이것만 할게요. 이거 신경세포의 특성 그리고 여기까지만. 자, 얘를
본격적으로 이야기 전에 하나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쌤이, 너네 잘 알지? 쌤 그림 잘 그리는 거. 자, 뭘 그리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으아, 으아. 어이구, 다이어트를 심하게 했구나, 이 친구가. 이렇게. 뭐야, 이게? 어머나. 아무튼, 얘는, 꽥, 꽥. 얘는 바로 죽은 개구리입니다. 죽은 개구리. 자, 이 죽은 개구리를 어떤 과학자가, 볼타라고 하는 과학자가, 얘를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어떤 실험이었냐면, 여기에다가 전극을 딱 꽂았어. 전극을 꽂고, 여기 플러스를 주고, 그리고 이제 스위치를 ON 한 거지. ON 하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 바로 개구리의 다리가, 죽은 개구리의 다리가 표 이 전기 자극을 줄 때마다 이렇게 올라가는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죽었는데 어떻게 근육이 수축해서 움직였을까? 그런 처음 의문이 생긴 거예요. 이것을 시작으로 우리 몸은 전기적 자극을 주면 움직이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야. 그 전기적 신호를 주면 움직이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이 신경세포의 특성을 배우면 당연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온오프 이것 가지고 개구리의 다리가 수축되는 것을 알아냈고, 플러스로 우리가 흔히 쓰는 건전지를 발명하게 된 거랍니다. 오케이? 우리 몸은 충분한 전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 알아두고 얘를 이해해보고자 노력을 해봅시다. 자, 잘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 하나, 둘, 세 개. 이 세 개만 제대로 이해하고 오늘 마치도록 합시다. 자, 신경세포의 전기적 특성은 내부가 음전하를 띠게 된다라는 거야. 음전하를 띈다. 음전하, 플러스니 마이너스니. 마이너스를 띠게 된다라는 거야. 얘를 직접 확대를 해봅시다. 확대를 해보면, 슬라이스를 한다면 바로 안쪽은 마이너스를 띠게 되는 것이고, 이 신경세포를 단면으로 표현한 거다. 그리고 바깥쪽에는 플러스를 띠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세포 안쪽이 마이너스를 띈다. 마이너스 띄어 몇이냐면 마이너스 70mV를 띈다라고 하네요. 자, 이 밑에 그림만 제대로 이해하면 돼요. 밑에 그림은 바로 세포막이다. 신경세포의 세포막을 이렇게 표현을 했고, 그리고 위쪽은 밖이다. 신경세포 외부다. 오케이? 막을 경계로 외부다. 그리고 얘는 바로 내부다. 그럼 어떻게 돼 있다는 거니? 이 세포막이 여기도 있다는 거지. 여기도 있어가지고 이 중간에 안에가 바로 내부다라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갑시다. 오케이? 세포막으로 둘러싸여 있겠죠. 내부니까. 그림을 보니까 나트륨 통로라고 한 친구가 있고, 칼륨 통로라고 한 친구가 있고, 나트륨 칼륨 펌프라는 친구가 있어요. 얘들은 전하를 띠기 때문에 확산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세포막을 통한 확산이 일어나지 못해요. 알겠나? 얘들이 확산하려면 바로 뭐가 있어야 된다? 이 나트륨이 이동할 수 있는 통로가 있어야 되고, 칼륨이 이동할 수 있는 통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얘가 바로 전이차를 일으키게 하는 가장 주요 원인이에요. 자, 세포 내부가 음전하를 띠는 세 가지 이유는, 첫 번째, 나트륨 칼륨 펌프입니다. 얘를 좀 별표를 칩시다. 얘가 바로 신경세포에서 흥분, 전도, 이해의 첫걸음입니다. 얘를 알아야 나머지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자, 음전하를 띠는 이유 세 가지. 첫 번째는 나트륨 칼륨 펌프야. 나트륨 칼륨 펌프는
얘는 직접적인 ATP를 소모한다. ATP를 소모해서 어떤 일을 하냐면 나트륨을 어떻게 이 그림을 보자. 나트륨이 어떻게 됐지? 밖으로 나간다. 나트륨 나가요. 나트륨 몇 글자니? 나트륨 세 글자죠. 그래서 한 번에 세 개의 나트륨이 나가게 됩니다. 나트륨 세 개 나니까 나가요. 세포 밖으로 나가요. 이렇게 적어주세요. 그리고 칼륨 볼까요? 칼륨은 어떻게 들어오고 있죠? 칼륨 몇 글자니? 바로 두 글자입니다. 그래서 두 개가 들어와요. 이게 계속 팽글팽글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나트륨 칼륨 펌프에서 나트륨이 3개 나가고 칼륨이 2개 들어오는 이 과정에서 필요한 에너지가 신경세포가 사용하는 40%, 에너지의 40%를 이 나트륨 칼륨 펌프로 소모한다라고 하네요. 이 펌프가 돌아가야 신경세포가 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필수적인 에너지 소모입니다. 봐봐. 나트륨, 이 양이온이 3개 나가고 양이온이 2개 들어오네.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띠게 됩니다. 얼만큼? 한 개만큼. 하나의 전하만큼 마이너스를 띠게 되겠죠. 오케이? 이해했나? 자, 그리고 이 첫 번째 이야기에 의해서 나트륨과 칼륨의 농도 차이가 생기게 돼요. 이 농도 차이 정말 중요하다. 농도 차이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자, 우리는 두 가지의 이온을 추적하고 있어요. 자, 칼륨과 나트륨의 이온. 그래서 안, 박을 비교를 해보면 칼륨은 안이 150mm몰이라고 하네요. 그럼 박은 안이 더 높겠니? 박이 더 높겠니? 계속 두 개가 들어오고 있으니까 안이 농도가 훨씬 더 높습니다. 바깥에는 5mm몰 밖에 있지 않아요. 안이 훨씬 더 많겠죠. 왜? 나트륨 칼륨 펌프에서 칼륨이 2개씩 들어오기 때문에.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밖이 15mm몰 정도 되고 안이 15mm몰 정도 되고 밖이 150mm몰 정도 된다라고 하네요. 얘를 비교를 해보면 칼륨은 안이 훨씬 더 많고 나트륨은 바깥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 알고 있죠? 이 정도 이해했죠? 나트륨 칼륨 펌프에 의해서 안과 밖에 이 농도 차이가 생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 이해를 토대로 두 번째를 읽어봅시다. 일부 열려있는 칼륨 통로야. 일부 열려있는 칼륨 통로. 칼륨 통로가 열려있어. 그러면 칼륨은 어디서 어디로 이동할까요? 안이 높고 바깥이 낮으니까 확산을 통해서 안에서 밖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뭐가? 칼륨이. 적어둡시다. 칼륨 농도 차이에 의해서 칼륨이 세포 외로 확산된다. 세포 내부에 가지고 있던 이 칼륨이 세포 외부로 빠져나감으로써 세포 내부는 또 오히려 더 마이너스를 띠게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세 번째, 세포 내부의 음전화 단백질, 얘가 바로 마이너스를 띠게 된다. 그래서 세 가지 이유에 의해서 분극 상태를 이용하는데 분극 상태, 이때의 전위를 휴직하고 있는 전이라고 해서 휴지전위라고 이야기를 해요. 얘는 가만히 있을 때를 분극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때의 전위를 휴지전이라고 하는데 마이너스 70mV를 띠게 된다는 겁니다. 알겠나? 첫 번째의 이해는 바로 이 나트륨 칼륨 펌프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 나트륨 칼륨 펌프에 의해서 칼륨과 나트륨이 안과 밖에 농도 차이가 생긴다는 거. 이게 첫 번째 이해인 거고, 오케이? 안과 밖에 농도 차이. 그리고 일부 열려있는 칼륨 통로에 의해서 세포외로 확산된다는 거. 알겠나? 이거 제대로 기억하고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오늘의 돌발 퀴즈는 제일 마지막에 있죠. 이런 날도 있어야겠지. 오늘의 돌발 퀴즈는 여러분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 존경하는 인물을 이유를 덧대서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알겠나? 존경하는 사람을 이야기해 주세요. 그 이유를 함께 해서. 했나, 이거? 안 한 것 같네요. 오늘 또 수업 집중해서 잘 들어주느라고 정말 수고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우리 유쾌하고 행복하게 함께 수업하도록 해요. 쌤 욕심으로는 사실 얘들 복습을 좀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이 개념 공부할 때는 자주 공부할 학습이 완료된 지 얼마 안 돼서 복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복습을 해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알겠죠?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 오늘 또 수고했어요. 안녕.